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반도체 산업 앞으로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시간외에서도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 발표했던 것 중에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셨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매출이나 EPS나 이런 부분이 예상치보다 상회했던 모습세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는 뭐 딱 봤을 때 HBM 관련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진짜 이제는 HBM 관련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는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니야? 너무 가독이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그런 불신보다는 이제는 시장에서도 AI 관련해가지고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한 메모리뿐만 아니라 진짜 이제 AI 시대까지 본격화된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실적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가이던스를 발표했다는 게 집중적이고 특히나 HBM에 대해서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불안이 좀 사라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 이야기를 할 때 HBM과 관련된 우리가 선도주자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로부터 소캠에 대한 인증을 받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네. 굉장하게.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완전 밀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삼성이나 SK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네. 그냥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좀 자신감 있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SK하이닉스가 HBM 관련해가지고 점유율이 거의 50% 이상 갖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이크론이는 더 올라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이 올라오는 부분보다 삼성전자고 또 치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여기서 조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왔던 부분은 근거 있게 자신감 있게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3등 업체다. 아직까지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마이크론이지 마이크론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SK하이닉스를 따라갔냐라고 본다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유율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이는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도 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점차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마이크론까지도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약간의 허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 대표님의 말씀처럼 허장성세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다가 뭐 SK하이닉스는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삼성이 SK하이닉스 추격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삼성을 추격하게 된다면 그게 또 문제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삼성 쪽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 쪽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HBM 관련해가지고는 엔비디아의 나쁜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늦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로 가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도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에 관련해가지고 어필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수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삼성전자한테 어필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력만 어느 정도 올라가 준다라면 공장 캐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회사에 비해서 못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점유율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반도체가 또 시장의 주도주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오늘 우리 시장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좀 굳건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정말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과열 구간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지금 상승이 뭐 당연한 상승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면서 주가의 선방향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 아직까지 2분기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지근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엔비디아에서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뭐 TSMC 실적 발표 나올 때마다 작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졌다는 분위기는 뭐냐?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끝난 거 아니야? 세론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마이크론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HBM 관련해서 가장 많이 그 퍼센티지가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30만 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끝난 건 아니지 않나.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디램 가격이 이제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재고 소진이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HBM까지도 폭발적으로 수율이 늘어나는 부분이 나온다고 본다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가열이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쉬어가는 장세다.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여기서 조금만 더 조정이 들어온다면 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부분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만 해소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글로벌 슈퍼사이클이 지속되고 그렇게 된다면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하긴 했습니다만 이 반 엔비디아 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쪽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그게 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국내 관련된 기업들 중에 어떤 게 괜찮은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올라주면서 이제 AMD까지도 뭐 훈풍이 분다라고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올라가주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내로 봤을 때는 진짜 SK 하이닉스의 독주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개인들의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나와주면서 그런 현상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 기업들도 반 엔비디아 연합 관련해가지고 탄탄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검사용 프로브카드 관련해가지고 세계 최강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향 쪽으로도 많이 치우친 부분도 있겠지만 삼성에서도 계속적으로 HBM 관련해가지고 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익 IPS도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 원익 지주사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모습에도 나온 만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TCK인데 반도체 웨이퍼 관련해가지고 세정 소재 기업입니다. 미국발 삼성향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미국의 공장이 완공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경우에 더욱더 매출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한 번 더 언급해드렸던 부분인데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설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K 엔비디아, K AI 반도체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AD 테크놀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미국처럼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오르고 그 다음 타자가 뭐 AMD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랠리가 나오는 것보다는 국내는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발 HBM 밸류체인 쪽이 조금 더 집중된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고 오늘 제가 말씀해드렸던 종목들은 머릿속에 익혀놨다가 이 종목들이 슬슬 이제는 추세가 변화가 되고 올라가는 낌새가 나올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 관련된 기업들이 당분간은 그래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반 엔비디아 진영에서 연관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 그래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그러한 추세가 좀 변경됐을 때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소부장 종목에도 좀 수급이 이어지고는 있는 듯합니다. 뭐 유리기판이라던가 아니면 HBM 부품 관련된 기업들도 국내에서는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좀 이야기해 주시고 싶은 반도체 내에서도 섹터가 있거나 아니면은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소부장 기업들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뭐 HBM 관련 패키징이나 이런 부분은 해성 DS나 뭐 심텍,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차트가 바닥권에 있는데 시세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잘 못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텍이나 해성 DS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본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고성능 AI 반도체 패키징 관련해가지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소재 혁신 이쪽은 또 에로티 베큐움이나 이오테크닉스, 어니 QNC 이런 종목인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던 모습도 나왔어요. 그만큼 패키징, 식가, 공정 이런 장비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뭐 소부장, 뭐 소재를 따라가야 되냐, 부품을 따라가야 되냐, 장비를 따라가야 되냐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 조금 나아지는 종목들, 2분기 실적이 최대 변수령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탑픽은 이소페타시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국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자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항상 SK하이닉스가 1차적으로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올라줬던 모습도 있었는데요. 지금의 시장을 본다라고 보면 하나비전이 튀어나오면서 상장을 하면서 한미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MLB 기판을 가지고는 이소페타시스를 말고 다른 종목을 설명할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강력한 수급 모멘텀이 집중 쏠린 현상이 생기면서 지금의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이소페타시스지는 않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이소페타시스 쪽으로 강력한 수급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종목도 유의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소페타시스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오늘 5월 초에 3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오늘도 2% 넘게 상승하면서 5만 원 부근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소페타시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전달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또 투자 포인트 정리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AI가 확산되게 된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가 또 역시나 받쳐주기 때문인 것 같고 그러게 되면 데이터 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전력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것도 또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가 고점 계속 돌파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윗단 맞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섹터가 지금 전력 설비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는 뭐 HBM, 뭐 엔비디아 이쪽에 수급 솔루션이나 분산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전력 설비 관련해가지고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이 반도체 종목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나 상승력의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 설비주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그렇게 확장이 되면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누가 뭐래도 전력 공급 인프라나 이런 부분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원전이냐 뭐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 때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변압기를 건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전이나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발전소를 짓고 나서 변압기가 필요한 부분이 만들어진 전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땡겨올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변압기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변압기는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력 슈퍼사이클과 맞물어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요나 공급은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빠질 때도 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을 나타냈던 부분이 공장 캐파는 계속적으로 풀로 돌아가고 있다. 근데 미국의 전력 슈퍼사이클 이 부분만 해도 공장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AI까지도 덮친 격으로 간다고 본다면 공장은 이제 더욱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력 서비스 쪽은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점이지만 지금도 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력 설비 탑픽 뭐예요? 지금 많이 안 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재룡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재룡전기요? 이 종목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머지 종목들이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감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라는 종목도 좀 유심히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도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투자자분들 고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대표님의 시각에서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거의
1차 랠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1차 랠리가 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부정적인 시간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시그널로 계속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2차 랠리가 나와주기 위해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2차 랠리부터는 더 확산될 시그널이 나와줘야 된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의 AMD 이런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국내도 어떻게 본다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 뭐 삼성전자나 그리고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확산이 된다고 본다면 2차 랠리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딱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엔비디아만 보지 말고 나머지 AI 반도체 밸류체인은 전체를 보면서 투자하는 관점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1차 AI 랠리가 이어졌다면 이제는 그게 점점 더 확산되면서 엔비디아 외에 관련된 기업들도 추가적인 상승의 열의 모멘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님께서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탑픽으로는 재룡전기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해운솔루션 이정호 대표와 함께 반도체 산업 확산이 어디까지 갈고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